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댓글 답변 드리는 Q&A 44편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엔 좀 쉬운 내용 다뤄보려고 해요. 병력이 생기면 재가입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4세대 실비 가입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5년 재가입 상품이잖아요. 관련해서 말씀드려보고 실비보험료 인상 기준이 연령별로 따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이 많이 청구했으면 그거에 따라 올라가는 건가요? 이것도 은근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이거 설명을 드려보고요. 2세대 실비 가지고 계신데 수술하실 게 있으신가 봐요. 근데 수술하고 4세대로 넘어갈까요? 실손 전환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실손 전환에서 넘어갈 때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수술해가지고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몇 가지 한번 제가 설명 드려볼 테니까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고 방향 한번 잡아보세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보장도 작은데 4세대 실비 꼭 가입해야 하나요? 라는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가입하자 그런 차원의 말씀드렸고, 그런데 만약 메이저 질환, 암, 고혈압, 당뇨 등에 걸리면 5년 재계약 때 보험사가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도 4세대 실비 가입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5년마다 우리가 이제 재가입해야 되니까 그때 보험회사가 안 받아주면 어떡해요? 그 질문이죠. 근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재가입은 그냥 재가입돼요. 예전에 설명드린 영상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 재가입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보장 내용 변경 주기 만료일 전까지, 그러니까 재가입되기 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내가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 계약 만기일의 다음 날로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충족하면 재가입된다는 거예요.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최초 가입 당시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그러니까 100세 만기 보장인데 내가 101세가 됐어요. 그때 재가입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100세 이전이면 재가입이 된다. 그런 거죠. 그리고 재가입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 완료되었을 것. 그러니까 보험료 잘 냈고, 그리고 내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냥 재가입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계약의 자동 갱신 종료 후에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5세대가 나왔으면 5세대로 가입이 된다는 거죠.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금감원 자료 같은 거 보면 병력의 이유로 거절할 수 없다. 그런 문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병력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거는 판단 기준이 아니다. 이 조건만 충족하면 재가입은 자동으로 되면서 100세까지 보장이 되니까 그런 걱정은 그냥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자, 반값보험료 덕분에 성인 아이들 보험 잘 가입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번 영상에서 들은 것 같아서요. 실비는 인상되는 기준이 연령대별인가요? 개인적으로 청구하는 기준일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1에서 3세대까지는 내가 아무리 나만 보험료 청구를 많이 해도 나만 보험료가 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많이 오른다. 1세대 실비 5년마다 보험료 갱신되는데 그때 너무 많이 올랐다. 내가 많이 청구해서 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내가 많이 청구해서 오른 게 아니고 내가 청구 안 했어도 똑같이 그만큼 오릅니다. 그러니까 그 1세대 실비에 가입했던 그 연령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보험금을 쓰고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그에 따라 얼마나 나오고 그 연령대 보험료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이 종합돼서 다 같이 오른 거예요. 내가 많이 썼건 내가 많이 안 썼건 그거에 따라서 내 보험료가 바뀌는 그런 요소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4세대 실비부터는 이제 개인별로 할인 할증이 들어가죠. 직전 연도에 내가 비급여를 얼마나 썼고 그래서 보험금을 얼마 탔느냐 그거에 따라서 다음 연도에 이제 보험료가 할인되냐 할증되냐 그게 개인별로 이제 적용이 되더라. 그 내가 비급여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1년 보험료가 많이 올랐어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연도는 다시 평균 기준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적게 쓰면 또 그 다음 연도에 또 할인이 들어가고 그래서 계속 보험료가 오른 상태에서 또 오르고 그런 기준은 아니다라는 것도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고 4세대부터 바뀌었다. 근데 그것도 아직 적용이 안 됐어요. 3년 정도 추이를 보고 그 이후부터 할인 할증을 적용하겠다. 그렇게 돼서 2021년에 출시됐으니까 아직 시간이 더 남았죠. 아직까지는 개인별로 할인 할증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체국 2세대 실비가 있는데 하지정맥 수술해야 할 것 같거든요. 4세대로 갈아타기 전에 수술하는 게 좋은가요? 4세대 실비는 많이 타면 오르잖아요. 전환 전에 수술하면 전환 후 보험료에는 영향을 안 끼칠까요? 그런 질문입니다. 2세대가 보장이 좋으니까 갈아타기 전에 수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충분히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환을 하시면 되는데 전환 전에 수술한 게 당연히 전환 후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4세대는 아직 할인 할증이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직전 연도 비급여 사용량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세대 실비로 수술해서 보험금 탄 거랑 나중에 4세대 전환해서 한 거랑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4세대로 전환하고 나서 그 이후에 보험금 청구를 비급여를 많이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영향을 또 받을 수 있겠죠. 그런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되고, 하지정맥 수술 같은 경우는 뭐 좀 말이 많습니다. 그거 뭐 많이 좀 알아보세요. 미용 목적이냐 치료 목적이냐 뭐 그런 것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으니까 많이 알아보시고 혜택 받을 수 있는지 잘 보신 다음에 수술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적항암 수술보험 꼭 들어야 할까요? 나이가 들다 보니 좀 불안해서고 보험료도 있고 해서 고민이 됩니다. 굳이 이거 하실 필요 없다고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그냥 제한적인 거예요. 특정 조건에 딱 맞아야만 하는 거예요. 무조건 표적항암 치료제 쓰는 것도 아니고 그게 나한테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갱신형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비갱신형으로 일반암 진단비 충분히 넣어라. 어차피 암에 걸렸으니까 표적항암 수술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그냥 암에 걸리면 나오는 암 진단비 보험을 가입하는 게 100배 1000배 낫다. 굳이 갱신형이고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이런 특약 넣으실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입장이에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제야 이걸 보았을까요? 전 40대 여성 2세대 실비에 암특약을 넣어서 9만원대 납부하고 있다. 암특약을 그때 당시엔 몰랐는데 죄다 갱신형이더라고요. 이런 경우들이 좀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리모델링 하고 싶은데 어떤 영상을 보아야 할까요? 실비는 그대로 놔두고 암특약 삭제하고 3대 진단비 비갱신을 다시 들려고 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잘하신 거예요. 실비 그대로 두니까 그 보험 일단 살리셔야 돼요. 살리시고 3대 진단비를 비갱신으로 먼저 가입을 잘 하세요. 가입하신 다음에 가입되면 그 다음에 겹치는 거 이제 빼시면 되잖아요. 보험에서 추가는 안 되지만 삭제는 가능하다. 특약이. 그래서 가입하고 이 실비 포함되어 있는 이 9만원대 보험에서 갱신으로 들어간 거 좀 덜 중요한 것들을 다 삭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면 2세대 실비는 유지하시면서 진단비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아직 40대시니까 아직은 잘 가입이 되실 거예요. 이때 빨리 영상 많이 보시면서 보험 세팅을 잘 해놓으시면 그럼 나중에 특별히 걱정할 일 없으시니까 보험은 2+1만 하시고 특약은 5개 그거에만 집중을 하자. 실비 특약, 3대 진단비 특약, 필요하시면 사망보험금 특약, 정기보험으로 가입하시면 되죠. 그리고 후유장애, 여유가 되면 10,000원 정도 내서 후유장애 넣으시면 좋고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그 정도도 추가하시면 좋겠다. 그거 외에 다른 특약은 가능하면 지양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거 참고하셔서 리모델링 잘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